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 비상기업 선포와 해제는 한밤의 정치 드라마였다. AP통신의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오늘 새벽 4시 27분 계엄 선포를 해제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6시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6시간, 김현주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네. 비슷한 상황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정 역사가 한 44, 5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저는 80년대 중반 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의 격변기를 관통하는 그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뭐 한동안 잊혀져 있던 그 한 페이지가 다시금 튀어나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정말 그 민주화 산업화 동시에 이루고 또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는 이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위상으로도 그렇고 문화 대국이라는 위상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어제 갑자기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정말 아직도 좀 어리둥절한 감을 잊게 하는, 그래서 우리 헌정 역사가 다시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오래전에 보던 어떤 한 사진 한 컷 같았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퇴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 느낌,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의 겨울은 서울의 봄보다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벚꽃 대선에서 단풍 대선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가 그게 제가 영화 러닝타임을 보니까 한 141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겨울은 150분 만에 끝났어요. 155분. 네, 5분이죠. 거기만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참 영화 한 편 정도의 순간밖에 안 됐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에 현재 이러한 초헌법적인 군인들이 국회에 온다라는 거 생각한 적도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경찰 버스들이나 경찰관들이 어떤 집회에 관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국회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네. 군인들이 그것도 헬기를 타고 그렇게 뭐 240명 정도의 군인들이 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초현실적인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없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오늘 탄핵안 소추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뭐 내일 0시에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어서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탄핵은 최장 180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항상 봄에 벚꽃 대선했거든요. 그렇게 시간 순서를 보니까요, 내년엔 단풍 대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서 참 이중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가장 큰 의구심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이겁니다. 특히 이제 국회 지금 의석 구조를 볼 때 이게 바로 가볍게 해제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군인들이 어디부터 갔냐가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어저께 군인들이 군대가 제일 먼저 출동한 데가 국회예요. 예. 보통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군사 쿠데타를 보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어딘가요? 방송국 아닌가요? 그렇죠. KBS가 가장 그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과거의 쿠데타에 있어서는 항상 방송국의 군인들이 먼저 와서 언론을 장악하고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 의지라든지 어떤 표현을 통제하기 위해서 항상 방송국이 먼저였거든요. 국회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국회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국회로 얼른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저는 어제 대통령의 뜻은 알았을 거예요. 다수당의 150석 과반수 이상만 있으면 해제 요구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의원들 체포 또는 어떤 그 구금을 통해서 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술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의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라는 부분은 너무나 추측이 그 많은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면은 저 의결 정적수가 안 된다. 아니죠. 아예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예. 하거나 예. 아니면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유를 들든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 뭐 의장을 체포하겠다, 여야 당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었다, 뭐 이런 뭐 그 억측이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의결 정독수를 그 빼기 위한 어떤 그 신체 어떤 인신 구속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했을까? 예. 왜 계엄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낮에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어떤 젊은 행정관들에게 쭉 한번 제가 취재차 전화를 한번 돌려봤는데 네. 굉장히 제가 여러 얘기를 하다가 본인들도 대부분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라고 되게 답답해하는 게 대다수였고요. 그 중에 되게 귀에 꽂힌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본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여당을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어떤 그 워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되게 귀에 꽂혀가지고 뇌리에 좀 남았었는데 이번 일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지금 집권 여당과의 갈등 관계를 벗어나고자 또 다른 여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축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만이라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여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거의 일환으로서 어저께 어떤 계엄의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적 수단을 아마 대통령이 행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네. 예컨대 이제 경제 외교 큰 파장 끼치고요. 더더군다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인 야권의 지도자한테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 선포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헌법상 주어져 있는 권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권한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하고도 제한적으로 그 권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민주당에서 뭐 최근 들어서 탄핵을 남발할 때 있어서 그 이제 뭐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왜 그걸 갖고 우리가 활용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는 수단이다, 견제의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한 것은 그렇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 써서는 되겠느냐. 정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탄핵이기 때문에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충격파로 타지자면은 뭐 100배, 1000배 더 강한 충격파를 줄 수 있는 비상계엄권을 발동을 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를 일단 뭐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도한 그 국회 폭주, 이제 반헌법적인 세력들이 이제 국회에 있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뭐 탄핵이나 예산안 가지고도 전횡하고 이런 거 사상 초유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것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만약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을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극히 굉장히 너무나 정말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어떤 뭐 좀 즉흥적인 결정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비상계엄을 발동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시간이 어저께 10시 반경에 이제 발표를 하셨단 네. 말이죠. 이것이 오히려 더 새벽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제 그 동원된 그 병력들을 보게 되면은 헬기 타고 이제 세대가 이제 내려서 뭐 50여 명 정도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국회를 좀 뭐 봉쇄한다거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자면 뭐 그런 식의 보다 정교한 방편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또 관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현주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식 일정 모두 취소한 상태고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밝혔습니다. 뭐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 표명한 걸로 전해졌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당 의총 얘기 다루겠지만 거기서도 나온 얘기인데 김현주 대변인 보시기에 대통령실 내각 네. 그다음에 그 참모진 사퇴 여부 네.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뭐 사퇴 결정하고 내각 총사퇴, 뭐 참모진 총사퇴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와 같은 엄청난 지금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네.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미 탄핵안을 의안까지 제출을 하고 이제 내일 날 바뀌면은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일이나 7일 날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내각이나 참모진의 총사퇴는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고 하지만 이제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뭐 대통령이 직무를 하실 수 없을 때 그 대행할 분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포함하는 내각 총사퇴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실 이 이전에도 국정 지지율이 뭐 바닥을 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참모진들이나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많은 분들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등 야 6당 여기 개혁신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했습니다. 제출 조금 전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네네. 자, 내일 새벽에 이제 국회 보고하고 모레 이르면 모레 이제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어떤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역풍은 고사하고 오히려 순풍을 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추진 안 할 이유가 없던 것이고요. 네. 탄핵을 통해서 기존에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어떤 아무래도 역풍을 우려해서 그런 거죠. 끌어내려야 하는데 근데 지금 어제 비상계엄 비상계엄을 하고 그걸 해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두 다 봐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특히 국가 운영을 해 나갈 수 없다라는 어떤 확증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야권에서 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순풍을 국민적 정당성을 오히려 등에 업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해야 될 때라고 좀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정이 어찌 보면 내란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내란죄의 어떤 구성 요건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반드시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다음 질문이니까 그건 다시 드릴게요. 그 질문은.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탄핵은 당연히 추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현주 대변인님. 네. 그동안 사실 그 야당 야권은 탄핵이 막 굴뚝 같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도부들은 조금 조심했어요. 차마 왜냐하면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 그러니까요. 단어. 네네. 마음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정말 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제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야당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더더욱 지금 설주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게 역풍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네.
국정 지지도가 워낙 낮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역풍을 우려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당으로서는 되게 불리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이런 네. 심정도 일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에 속도를 확 내서 뭔가 결론을 내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사실상 그 지난번 장외 집회를 할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탄핵이든 하야든 뭐 개헌이든 간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끝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상정하지 못했던 상태였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급박한 것이 어떻게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된다. 6개월 네.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상 목표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방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북핵에 관해서 CVID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돌이킬 수 없고 완벽하게 네. 네. 이렇게 이 국면을 못을 받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서둘러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핵을 대하듯. 그렇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내란죄 혐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내란죄 성립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내란죄라는 것이 어떤 국헌 문란을 목적, 네. 그다음에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어떤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내란죄에서의 이 폭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럼 어제는 대통령이 군대라는 어떤 그 군인을 이용해서 국회라는 어떤 국가기관을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중계로 봐버렸잖아요. 그 과정을. 군인들이 와서 국회에서 어떤 진입 과정 전부 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게 다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는 틀린 오히려 이런 내란죄가 될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근데 어떤 법리 해석으로는 내란죄는 굉장히 엄격 해석을 하거든요. 네. 좁혀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수사기관에 계신 분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판사 출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뭐 좀 갈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뭐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아무래도 이 사건이 직후라서 조금은 감정적으로 내란죄에 더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엄밀하다 그랬는데 뭐 어느 범위로 뭐 어느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기관이 어떤 방해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떤 군인들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뭐 다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누구에게 지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출동을 하는 데는 국방부의 어떤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관련해서 경찰 그러니까 지금 국회 수비대 대장에 대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출입을 금지했잖아요. 네. 너 왜 막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아까 간단한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도 누군가의 무전을 받고 자기가 막은 것이다. 자기도 명령을 받고 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명령권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지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의 어떤 위법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특검을 제기해서 이 부분과 관련 여야 합의된 특검을 해서 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지금 야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을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군인들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러면 그 국방부장이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이런 기록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계엄사가 몇 시간 만에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계엄사령관이라든지 계엄사에서 어떤 만들었던 문건 이런 부분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으로 통과할 수 있으면 특검을 통과하고요. 아니면 검찰이나 이제 사정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돼서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만 뭐 나중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소상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수사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님.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하고 국방장관 해임 건의 이건 이제 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탈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렸다고 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보니까 탈당 쪽에 무게를 싣고 있더라고요. 발언들을 보니까. 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세 가지 그 의결 사항 가운데 네. 이제 탈당이 이제 가장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건에 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예민하고요. 그렇습니다. 의총뿐만 아니라 비상적으로다가 최고위도 열렸었거든요. 어제 밤에도 열렸지만 오늘 오전에도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도 소위 얘기하는 그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최고위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만 그 탈당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 문제는 근데 조금 앞선 두 가지 의제에 비해서 조금 결이 다른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하게 되면 내지는 그것이 뭐 꼭 탈당이라는 수단이 아니라도 뭐 윤리 제소를 해서 제명을 하자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적이 없어지게 되니까 네.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당이었던 그 지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원리 원칙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헌법 정신 수호와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에 대해서는 의총에서도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요거는 조금 의견이 갈려서 합의가 도출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옛날에는 사실 그 대통령 탈당이라는 게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임기 말에 네. 여당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차별화, 차기 어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건 지금 2년 훨씬 넘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없어진다는 말씀도 김 대변인께서 하셨는데, 자 탈당을 만약에 하면 네. 어떤 정치적 그 파장, 어떤 정치적 결과가 초래될 걸로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부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는 집권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당이 없어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소위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럼 대통령을 따라서 어떤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국민의힘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 혼자 나머지 다 야당만 있는 것이죠. 네. 뭐 약간은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이 야당이 될 텐데 뭐 그런 형태로 가면서 어떤 좀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으로서도 의회 관계, 대의회 관계에서도 더 껄끄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 협상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존중은 1도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여당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 대통령이 탈당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탄핵 소추에 반대가 한다면 지금 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확인해 보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반대를 한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탄핵에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비상적 상황을 단순히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절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 뭐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최소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탈당, 자진 탈당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 의사표현 시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탈당 요구는 더 드세질 것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내일 중에 어떤 의사표시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 국민의힘의 지금까지도 그 탈당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어떤 민심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한다면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탄핵 시계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가동이 되고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자, 크게 두 개 이제 그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의결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 판단이 있습니다. 네. 자, 국회 단계를 일단 얘기를 해보죠. 자, 3분의 2가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경우에 3분의 2, 맞습니다. 200명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 8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예.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의 시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탄핵에 아마 가결에 동조하고 싶은 의원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의 괴멸을 느껴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시 이걸 정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다면 몸소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가결을 해서 탄핵 소추로 갔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가 있다. 잘못하면.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과거에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친윤 의원들이 이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나오는데 차별화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네. 임기 말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잘못된 진단이에요. 왜요? 지금 임기 말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임기 말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어떤 인식이 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더라도 네. 당장 탄핵 속추가 만약에 의결이 되고 어떤 헌재에서 심판이 된다고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외로 국민적 비난이 있더라도 이탈표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이탈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설주한 변호사의 분석은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반적으로 특검법 재의결했을 때 최근에 뭐 제일 많이 나서 이제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여권에서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이 탄핵 트라우마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파면에 이른다. 요 문장 하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정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위 그 홍준표 시장 표현대로 하면은 밖에서 굴러온 돌이 어떻게 보면 그 괴멸적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다시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게 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채 얼마가 되지 않아서 임기 반환점 겨우 돈 지금에 또다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이 여권에서 탄핵에 있어서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집결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표결에서는 아마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데 두 분이 이제 그 일치해 주셨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돌발 구간도 많은 데다 퇴근 정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2km 정도 더 간 지점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 만큼 하객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는 안현분기점에서 광명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먼저 산막에서 광명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안현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남동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춘천 부근인 원창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춘천요금소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대동요금소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 여러 번 이제 민주당은 요번에 안 되면 또 시도하고 해서 만약에 네.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을 때 네.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헌재 6명입니다. 네. 그 어떻게 문제 없는 겁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었을 때 좀 상정을 해서 네.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우리가 정적수 9인일 경우에 7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7인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명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인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그래서 아마 지금 6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7인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와 마은영 후보를 추천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처분을 해준 거예요. 6인밖에 되지 않았는데 7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심리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심리를 하고 결정은 못 내린다라는 것인데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천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된다 국회를. 근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럼 6인이잖아요. 그러면 소추가 된과 동시에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천자에 대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만약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일 경우에 네. 임명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추천, 그다음 국민의힘에서의 추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심리가 진행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인데요.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집결하거나 집결했거나 집결 곧 하거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대변님,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글쎄요. 그 당정대가 이미 오후에 네. 만나서 그러니까 총리하고 한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만났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뭐 그 자리에 함께했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이분들끼리만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국면인데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윤 대통령이 이 만남을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일단 대통령실에 집결했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윤 대통령이 이분들을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남이 일단 이루어지기만 하면 한 발짝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남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게 대통령실에 집결했다는 게 반드시 만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게 상황이 급하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보자 이런 게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김 대변인 말씀을 들으니까 예. 직결했다고 만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당연히 집결했다는 거는 네. 만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랬다고 생각하셨죠. 네, 근데 이게 집결했는데 지금 대통령 성정을 그동안 본 바에 의하면 안 만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려스러운데요. 진짜 저 걱정이 오히려 지금은 만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은 오히려 본인 혼자 감정에 빠지셔가지고 정말 저는 어제 비상계엄 선포도 오판 중에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해결 수습책이라도 머리를 모아야지 그나마 저는 윤 대통령의 스스로 어떤 임기 보장, 임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부로 저는 원래는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한 그러니까 보장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상적 권한이에요. 나라가 후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고. 근데 어제는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버튼을 대통령이 눌러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스스로 어떤 임기 보장을 스스로 내팽개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다시 오늘 대통령실 집결로 넘어와서 네. 그렇다면 이것도 만나서 해결책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렇게 돼서 민심이 더욱더 이반되고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질서 있는 퇴장이라는 어떤 문구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그 네. 질서 있는 퇴장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질서 있는 퇴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김현주 대변인님. 네. 윤 대통령의 결국은 상황 인식이 어떤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총선 앞두고서도 사실상 대통령께서 그 의정 갈등에 관련해서 51분 담화 발표하시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민심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것인가? 이거는 참모진들의 보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어제 그 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를 발표를 하고 이후에 4시 반경에 이제 해제 의결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도 저는 그 대통령의 그 표정이나 발표하는 자세 이런 것들로 봐서 너무나 담담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이걸 또 거두어 들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저런 관점이었으니까 계엄을 선포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루아침에 변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결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좀 거부하시는 태도를 취한다거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큰 거죠. 네, 여기서 긴박했던 어제 오늘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젯밤 비상계엄 담화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녹취 제일 뒷부분이요. 비상계엄 선포 해제하면서도 국회 향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 즉각 중지해달라. 이제 국회를 향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게 계엄 선포한 이유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본인께서는 선포를 하실 때도 네. 반국가 세력이란 말 참 간만에 들어서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 대통령 역시 안 바뀌셨구나. 한 번쯤은 좀 바뀌었다고 제가 오판할 뻔했는데 반국가 세력을 어제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국회, 의회 다수당을 다수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표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국회 전체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면 의회를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을 본 것 같고 뭐 다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어떤 거듭되는 의회의 탄핵과 입법농단과 예산농단이 있다 치더라도 네. 민주주의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되는 결과를 내놓고 거기에 어떤 정 안 되면 다수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그걸 따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지켜왔던 거예요. 그걸 비상계엄이라는 한순간의 비상적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걸 하시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탄받고 위헌 위법 사항이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어제 그러니까 저도 오면서 되게 많은 어젯밤과 관련한 많은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어제 그 국무위원들이 정말 말렸다는 거예요. 이 선포하기 전에 오죽했으며 한 국무위원은 몸으로라도 막자 대통령한테 말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막자고 했는데 그걸 뿌리치시고 굳이 대통령이 그걸 선언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국무위원들이 이제까지 대통령 뜻을 거스른 적이 있었습니까? 거스른 적 한 번도 없었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 했는데 그런 결과를 그 뒤집은 결과를 한 것이 저는 대통령의 앞날이 참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설지현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계엄법에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뭐 쭉 나가다가 뒷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선포한다는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집착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싶은 너무 생각도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왜냐하면 행정과 네. 사법 기능이 이게 마비돼 있다고 좀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근데 대통령이 너무 예. 그 권한대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관은. 그러니까 어떤 수장이 어떤 거리된 상황이 되면 그거에 대해 다 정해놔요. 네. 어떤 방통위원장이 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 차순위,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장이 거리가 된다. 그러면 선임 감사위원 이런 식으로 다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왜 헌법 공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 제도적으로 다 뒷받침돼 있는 것을 왜 본인이 그걸 인정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오판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주 대변님 아까도 약간 비슷한 얘기 조금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뭐 입법 폭주, 뭐 예산 폭주,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비판을 하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과 어떤 특별한 극단적인 행동이 나가는 건 또 별개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22대 원 구성이 된 이래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정말 무도하기 그지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가 나온 이후에 네. 보면은 입법 행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형법부터 형사소송법,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해서 공직선거법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이재명 대표만 쏙 빼놓은 식으로 법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하고 그리고 또 입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헌정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감액만 있는 야당 단독 처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심정적으로는 화나실 만도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또 보수 진영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는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이 과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나왔어야 하는가. 왜 그러면 사실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정무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이런 국면으로 가지 못하게는 못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이후에 계엄사령관이 계엄 포고령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정당활동 집회시위 제한한다고 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탈한 전공의도 48시간 내 복귀에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처단. 포고령 내용 특히 전공의 미복귀 시 계엄법 처단.
이거 보고 어떠셨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의정 갈등이 잘 안 되시는 걸 네.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처단이라는 단어도 너무 섬뜩한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탈한 전공의들 다 일반 국민들이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전공의 신분이 아니에요. 다들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직장 다니고 계시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입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에 대해서 과거 전공의였다는 이유, 이탈한 전공의였다는 이유만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정말 어저께 그 포고령을 보고 너무 이게 솔직히 놀라셨죠? 이거 놀라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저께 한편의 코미디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더 깊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의 의료진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당신의 뜻대로 이제 의대 증원이 2,000명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의 무려 5번째 상당히 긴 문장을 통해서 이것이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놀랍고도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을 해요.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 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고 이 대표는 물론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려 했었다 주장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설주환 변호사님. 그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후속 기사들을 보니까 꼭 이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어떤 좀 정정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만약에 진짜 근데 그런 뉴스는 오늘 민주당 쪽에서도 밝혀진 게 한 1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표적 삼아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뭐 정청래 의원 이제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썰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살만한 말을 못 하겠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거 저 예전에 김민석 최고가 얘기할 때만 해도 솔직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는 간민석이 돼가지고요. 이제 애연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살만하는 말씀을 솔직히 저도 이제는 못 쓰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일설이긴 하지만 뭐 이것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 선언과 선포를 하시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님. 네. 정작 중요한 거는 어제 그 계엄의 어떤 파장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계가 당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내용에 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뭐 파야 성명 내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 뾰족한 수가 없이 속수무책이라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참담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실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6개월만 버티면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그런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 의료계를 처단한다는 이 말, 처단이란 단어를 우리가 살면서 잘 쓰지를 않는 용어입니다. 뭐 장성택을 처단했다. 뭐 이런 정도에나 쓸 용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의료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단어가 포고령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분개할 만하다.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도 뭐 그것이 결과를 뭐 내놓든 안 내놓든 어쨌든 마주 앉아가지고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띄웠었는데 네. 야당도 안 와서 여의정이 됐다가 의도 나가서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안타깝고 무엇보다 2025년도 의대 증원에 관해서 그 정원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논의조차도 상당히 사치스러운 논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 아주 짧게 정치권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될까요?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더 복잡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뭐 솔직히 지금 탄핵으로 계속 일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야권에서는 저를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여당 집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진영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사실 한 20초 남았는데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민주당이 이때다 싶어서 본인들의 정치적 유리함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만 추구를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심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 말고 의회주의 확립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설지원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신경민 전 국회의원과 향후 전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